예, 병부청장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병부청장님이 소신 있는 답변, 또 자신감 있는 답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지난번에 4월 달에 우리 N번방 사건 이후에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오늘 또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홍영표 의원이나 김진표 의원님께서 그 사회복무요원들의 관리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홍영표 의원님이나 김진표 의원님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복무지도관들을 확충하고 또 사회 복무요원들의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저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업무보고에도 있던데 역할 분야를 가감히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죠.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교육문화의 7%의 인원이 환경안전, 행정의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원들의 임무와 역할을 가감히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또 보건의료 이런 데로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노인 돌봄이라든가 코로나19와 같은 방역 또는 등등 이런 사회서비스 분야로 가감히 돌리는 거죠. 내근에서 외근으로. 거기에서 병무청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던데 이걸 빨리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행정 분야를 2024년까지 20% 이하로 내릴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시되는 게 행정 분야거든요. 예, 본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오는 것도 아직까지도 행정 분야가 바쁠 때는 사회 근무 복무요원들에게 그런 그 개인정보가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가감히 좀 전환해 주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그 보충력 중에서 산업기능요원 중에 후계 농업 경영일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그 농업진흥과 또 농업의 낙후 또 인력 해소를 위해서 30년 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죠. 예. 그래서 현재 한 700명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는 700명, 예. 또 어업 쪽에도 30명 그렇죠.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병무청에서 나름 실태 조사관들이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를 조사를 했었는데 보니까 작년에 14건이 있더구만요. 비허가 영리 행위자를 적발을 했고 올해는 6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허가 영리 행위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경영인을 이렇게 허가를 낼 때, 이건 지자체장이 지금 허가권을 해서 병무청에서 최종 허가를 되어 있는데 기준이 좀 모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어떤 일정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요원들을 해줬는데 이 분야를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요원들은 반드시 전공자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고 병무청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격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병무청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농림부라든가 해수부라든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병무청에서는 실태조사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13년도에도 보면은 연해병사 제도가 있었는데 연해병사들의 일부 일탈로 그 제도가 아예 폐지돼 버렸잖아요. 이런 제도들은 저는 좀 지속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 일탈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런 좋은 제도들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보다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병력 자원 부족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인구 절벽 시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아주 정말 심각합니다. 2000년 이후에는 20년 만에 출산 인구가 64만에서 30만 선으로 줄어들었죠. 실제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몇 년쯤 된다고 보십니까?
국방개혁 2.0이 잘 시행된다면 32년까지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현역 사병의 30만 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2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1년에 필요한 인원이 한 20만 명인데 20만 명을 입영할 대상이 없습니다. 18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본위원이 인구 추세를 보니까 현역 가용 자산이 25년까지 좀 급감을 하죠. 저 보듯이. 25년까지 급감을 해서 20만 선이 10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급감을 하는 시기가 2037년이면은 15만 명이 되죠. 아주 그렇게 되면은 현역 자원이 아주 크게 부족한 시대가 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병무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디에서 현역병이 부족하면 어디에서 충원을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무요원 먼저 해야 될 분야가 전환복무자를 줄이는 것이죠. 전환복무자라고 하면 의무경찰, 의무해병, 의무소방을 말하고 연 한 5천 명 해서 지금 한 10,000명 이상, 14,000명이 지금 가 있죠. 예. 그러면 2025년까지는 저는 점진적으로 줄여서 2025년쯤엔 아마 이 제도가 폐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병무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방개혁 2.0에도 예. 전환복무라든가 대체복무 또 이런 것이 다 지금 줄일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고요. 심지어는 상근 예비역도 23년부터는 가감에 축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충력에서도 이제 사회복무요원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도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런 제도들을 개선을 하려면 국방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청회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를 만들고 법 개정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인구 절감 시대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최상의 제도를 만들 것인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이 주관하시는 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고 단기적인 조치, 중기적인 조치, 장기적인 조치까지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연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보다 좀 더 주도해서 미래 인구 절벽 시대에 어떻게 우리 병 구조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을 만들고 네, 잘하겠습니다.